안녕하세요. 도전하는 G쌤의 공개 수업입니다. 교사 스프레드시트 배워두면 신세계. 이번 시간에는 여러 셀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한열에 정렬하는 방법을 앱스 스크립트가 아닌 함수를 활용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가 한 10개 정도의 함수만 제대로 익혀서 잘 활용하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SP님의 제보에 의해 이 플래튼 함수가 추가되면서 이 11개로 늘었습니다. 제보해주신 SP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튼 함수와 함께 유니크, 소트 함수까지 함께 활용해서 한열에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3개월 만에 돌아온 공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활용하는 함수 3가지 유니크, 소트, 플래튼 이 3가지 함수가 어떤 건지 우선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함수는요, 간단하게 중복된 것은 버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소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름차순으로 이 열을 정렬할 것이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플래튼 함수가 가장 핵심 키입니다. 자, 이 플래튼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단일 열로 평면화합니다. 제가 이 플래튼 함수를 몰라서, 이 함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열들을 하나의 열로 합쳐준 함수가 바로 이 플래튼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많은 이 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 함수고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래튼. 자, 플래튼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설명을 보면 되죠. 이렇게 범위가 떨어져 있는 범위들 이렇게 쉼표로 연결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범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로 있는 이 부분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위 하나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럼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 플래튼 함수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 플래튼 함수에 의해서 지금 아래로 지금 쭈루루 정렬이 된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렬되는 이 기준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정렬의 방향이 이렇게 열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소식 다음이 접하다잖아요. 이렇게 행방향으로 한 행씩 끝나면 그 다음 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신 다음에 비어있는 이 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낮춰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자, 그럼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이상의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단일 열로 이렇게 평면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걸 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오름차순, 대부분 저희가 가나다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렬을 할 거고 그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 함수하고 솔직히 여기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D2부터 시작이죠. D2에서 땡땡 D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서식이 좀 달라서 그렇죠. 서식을 좀 통일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하나의 함수로 합쳐 나가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플래튼 함수를 넣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sort 함수.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플래튼 함수를 넣는 거죠. 네, 이렇게 플래튼 함수를 넣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드래그, 아까처럼 똑같이 드래그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네, 괄호가, 네, 닫고. 자, 그러면 지금 이 D열에 정렬되어 있는 것들은, 네, 이런 식으로 규칙 없이, 이런 식으로 행방형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쭈루루루 한 열에 정렬을 했다면, 이 sort 함수에 의해서 이게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된 거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sor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름차순일 경우에, 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열, 몇 번째 열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할래, 1과 0 또는 pulse tru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생략해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은 1을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sort 함수가 여러 열일 경우에도 이제 이 sort 함수를 쓰는데, 몇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하나 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생략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범위, 저는 지금 범위까지만 했고요. 이 열정열, 몇 번째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면 네, 여기에서 네,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 열에서 0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네,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sort 함수까지 지금 저희가 알아봐서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보니까 겹쳐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버리고 네, 유니크 함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복된 것들은 버리고, 자, 고유행만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함수를 그냥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함수 복사해서 가져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등호하시고 유니크. 네. 네, 유니크. 네, 괄호 열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괄호 닫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네, 되는 거죠. 네, 네, 알파벳 하나가 빠졌네요. 네, 유니크 함수. 입력된 원본, 네, 범위의 고유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네, 여기 지금 서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들, 네, 여기 보면 가벼운이 2개 있었고 가볍다가 무려 이렇게 5개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버리고 네, 고유의 값만 이렇게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렬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좀 복습을 한다고 하면 네, 오른쪽에 제가 2열을 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몇 개 있느냐 그걸 이제 세는 이런 과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정렬한 이유는 이 가벼운이라는 이 데이터가 과연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조사한 이 값에서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네, 함수 중에 제가 이제 교사는 이제 네, 플래튼 함수가 11개의 함수 정도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자,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 자, 어떤 범위에서, 네, 잘 모르시면, 네, 물음표 계속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범위의 기준. 네, 지금 저희는 학생들이 조사한 이 데이터, 네, 이 데이터죠. 여기에서, 네, 지금 저게 몇 개가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거고, 하지만 이 값이 지금 데이터들이 이제 한 행에 따라서 자동 완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이 범위가 이 학생들이 조사한 이 범위가 바뀌지 않게끔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 지금 어떤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몇 개인지 셀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죠. 가벼운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몇 개였어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벼운이 학생들이 2개, 가볍다가 5개, 가운데가 1개. 자, 이거는 지금 낱말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 카운트 if 함수를 활용해서 했지만 학급에서 학생들이 이제 생성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세서 확인해 보면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3가지 함수, 플래튼 함수, 소트 함수, 유닉 함수를 활용해서 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열로 정렬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3개월 만에 돌아온 공개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